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원금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군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허가 없는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도내 저녁에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고창에는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내일도 서해안에는 눈이 더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다가 자리를 옮긴 교수가 3년 만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동료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산 지역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속보 전해드립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났는데 이미 지난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로 경찰에 적발된 업체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군산 지역에만 10여 명에 달하는 상황.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몇 달 뒤 원금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1억 한 3, 4천 원금만 그 정도 했는데 4월부터 일절 지급이 안 된 거예요. 한 달, 두 달 차일비를 미루다가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취재진은 투자자를 가장해 이 회사의 리더급으로 알려진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는데 혼자서 회사 자체에서 돌리려고 보니 자금력이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업체는 버젓이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화불로 드리겠어요. 나이는 38살. 젊어요. 여기는 42살 국정보고 CEO고요. 이들이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상담 내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비트코인 이 사람들이 다 알지만 투자하지. 투자한 사람들 그 많은 대가를 저 같은 경우는 몇 개인데 나 120만 원 투자해서 19억을 벌었어. 1년 6개월 됐어요. 투자하고 싶다는 말에 노트북을 꺼내 즉석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펼쳐 보입니다. 자료에 선명히 드러난 회사 이름은 A업체. 지난해 익산경찰에 유사수신 혐의로 적발된 업체입니다. 당시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아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군산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익산에서 입건된 A업체와 동일한 회사인지 수사하는 한편 올 6월부터 잇따르고 있는 피해 신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교수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수들의 동의 없이 복귀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수들은 의도적인 감싸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 국제학부 소속 A 교수는 3년 전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피해자 접촉 우려와 또 다른 학생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였는데 A 교수는 지난달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복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A 교수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었는데 학교 측은 복귀 과정에서 동료 교수나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료 교수들은 학교 측이 A 교수를 감싸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수에 대한 강의 배정과 행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교수의 소명이라든지 사과, 재발 방지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속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A 교수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학교 측은 A 교수의 복귀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그 일신상의 이유였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복귀를 원하면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A 교수는 핵심 보직을 맡은 지난 2015년 학교 공금에 손을 대 횡령과 배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총장 선거 경찰 개입 논란에 이어 이번엔 비희 교수 감싸기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전북대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야당의 지속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선택은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 이번 움직임이 도내 정치 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새로운 자극제가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통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당 여부는 내년에 결정되지만 입당이 성사되면 전북에서 단 2석에 그쳤던 민주당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전북 일당인 민주평화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의원은 민주평화당 전신인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터라 사실상 한 식구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내 교섭단체 진입을 위해 영입에 꾸준히 공을 들여온 만큼 민주평화당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집권당의 품을 향해 손짓을 한 것은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며 민주당 권력에 대항했던 민주평화당의 기세 역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의원의 당적 변경은 사실상 총선 체제를 앞둔 도내 정치 지형 재편의 신호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전북 3당 체제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민주당과 평화당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고창에는 오늘 오전에만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눈에 주민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농촌 들녘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는 눈 속에 완전히 파묻혔고 농민들은 행여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걱정이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요. 많이 쌓이면 하우스에 그냥 눈 채워야 되고 걱정이고 그냥 사람들이 아파도 못 나가고 병원에. 고창에는 아침 7시 대설경보가 내려지면서 24.5cm의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밤부터 내린 폭설로 이곳은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주민들은 트랙터까지 동원해 눈을 치워보지만 계속되는 눈에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소형차는 물론이고요. 대형차도 미끄러워서 아침에 상당히 오랜 기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배달을 다 못하고 택배라든가 등기 해가지고 위주로 배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눈은 고창 외에도 서해안 지역인 부안에 6.9cm, 군산은 2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적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던 기상청은 예측이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번 대설은 노령산맥의 지형적인 영향과 함께 차갑고 습한 해풍과 건조한 육풍이 만나면서 눈구름이 급격히 발달하여 기상청은 눈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 오전 다시 시작돼 서해안 지역에 2에서 7cm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올 한 해 지역의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인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14년간 표류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결정된 것도 올해의 큰 뉴스였죠. 기념일이 정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승우 동학혁명 기념재단 이사장을 강동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결정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이 동학농민혁명은 국가에서 주관해서 기념한다. 또 그와 관련된 모든 그 활동가 유적들, 또 그 미래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 등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위원들 간에 어떻게 공감대를 이뤄냈나요? 뭐 어차피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는 다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후세의 학자나 후세의 그 국민들이 그날이 그래도 제일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하는 날을 정하자라는 흐름에서 이제 또 관련 동학 관련 단체들 또 유족회 이런 분들이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아직 지자체 간의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정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이 4개 자치단체가 서로 주장하는 날은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서로 그것을 계기로 국가와 함께 상생하는 이제 하나의 기념 행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건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재조명되고 국가적으로 유적지가 복원되고 또 활동들이 이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동학농민혁명 발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전라북도의 과제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국화. 단순히 전라북도만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황해도까지 또 이북도 그러한 여러 가지 동학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화시키는 문제. 또 이 반봉건 반외세의 큰 흐름이 여기서 시작됐구나를 느끼게 하는 미래화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계화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를 비롯해서 이걸 세계사적으로 조명되게 하는 일. 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올해부터 돼서 또 이제 내년에 또 신청 받아가지고 물질적인 보상은 없지만 시한이 없기 때문에 유족으로 등록하실 분들은 아무 때나 재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벼 1등급을 기준으로 40kg 포대당 매입 가격을 지난해보다 27.5%인 14,000원 정도 오른 67,050원으로 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매입 가격 확정액과 이미 지급한 중간 정산금의 차액인 37,000원을 연내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면 해체 공사를 하면서 돌봄 교실을 운영한 도내 초등학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성면 공사 기간에 돌봄 교실을 운영한 도내 초등학교는 14곳, 병설 유치원을 운영한 학교는 1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성면 관리 매뉴얼에 따라 성면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공간에서는 학생이나 교직원을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리 사학의 자녀 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명 서남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를 저지른 학교 법인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은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기는 대신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는데 서남대 이홍하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청산 재산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어제 고양 오리온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리그 공동 6위로 올라섰습니다. KCC는 내일 홈에서 현재 1위인 울산 현대 모비스와 시즌 4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 도내 경찰 가운데 3명이 총경으로 승진하는 가운데 도내 최초 여경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권현주 강력계장과 강태호 감찰계장, 이인영 여성보호계장이 승진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에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가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대하면 보덕리 일원에 내년부터 4년간 7.6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해 귀농귀촌 체험과 치유의 숲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도 영농안정기금 6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1년 이상인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 지원 규모는 농업인 5천만 원, 생산자 단체 7천만 원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현대욱 오상현 대표께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무주 나봄리조트 서동해 회장께서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내 대학의 수시 합격자 등록률이 크게 높아져 정시 모집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군산대학교의 경우 수시 합격자 등록 포기로 정시 모집으로 넘긴 인원은 지난해 331명에서 올해는 156명으로 원광대학교도 555명에서 42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북대학교도 수시 등록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체 모집 인원의 30%가량에 불과한 정시 모집 인원이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최고점으로 정해 반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정했는데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다른 지역은 모두 교육부 기준인 70점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사고인 상산고 측은 이런 기준이라면 전북 지역 자사고만 문을 닫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내 주식에서 16.57%의 손실을 봤지만 해외 주식과 국내외 채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0.5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